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이재명 수사. 처음에 1차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민주당이 방탄으로 부결시켜버렸고 2차 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법원의 이 정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죠.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정감사에서 송경섭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찰 간부들이 이 민주당의 공세에 한치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이 검찰 총수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는데 마찬가지로 원래 이원석 위원장은 좀 외유 내강형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어제는 이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 주요 발언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했지만 그때 뭐 주임검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 이재명은 처음이다 이런 한탄도 했고 이재명 쪽에서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다. 그 안에 뭐 100번 이상은 법인카드를 쓴 그 가게의 영수증 뭐 이런 거라는 것이고 국정농단 수사 때는 왜 그 민주당 쪽에서 그런 말을 안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 또 그 위정교사 이 재판을 지금 병합을 하려고 하죠. 백현동 그 이쪽에 병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또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사면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수사검사 50명 이게 무슨 특검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총장이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다. 자, 그리고 대검찰청 국감에서 공방을 벌였는데 이 검찰에서는 또 대통령 장모 보석 불허 의견도 냈다. 이 발언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것은 다시 소개를 드리죠. 어제 대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아니고 특검 같아. 이재명 특검팀 같다. 왜 이재명에게만 이렇게 매달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말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다. 30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계속 그 법사위에서 이재명 실드를 치고 있는 사람이죠. 김영배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검사가 총 50명이라는데 이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로 반박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민주당이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취임한 후 이 새로 시작된 이재명 수사는 위정교사 단 한 건이다. 그전에는 전부 다 문재인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 사례를 일일이 다 듭니다. 자,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 내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된 것이다. 그때 이낙연 캠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리고 백현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사건이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본인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주임 검사였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막 이루어졌죠.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게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었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이라는 게 구성이 됐죠. 그리고 다시 또 박영수 특검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박근혜 정부를 수사를 했다. 그래서 문재인이 그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말은 그거 우리 정부에서 수사 시작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취임 2주년 때까지.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한 게 아니죠. 전부 한 10개 혐의가 되는데 이원석 총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정교사 이거 빼고는 이거는 녹음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백현동 문재인 때부터 시작이 됐던 백현동 수사를 하다가 그 녹음 파일이 발견된 겁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그래서 위정교사가 새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문재인 때부터 해왔는데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문재인이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했다는 말이냐 이런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7월에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로 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지금 구속돼 있죠. 최은순 씨의 보석에 대해서 허가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 고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한 달 전에 대법원이 대검의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검찰의 담당 부서에서 적절하지 않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는데 지난달 15일에 이 대법원은 이 절차에 따라서 대검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이 검찰에서는 대검에서는 불허해야 된다. 보석 허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의견을 냈다는 것이죠. 아직 뭐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대검은 그렇게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 큰 검찰총장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의견을 내라 했는데 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결기가 있어야지, 이런 결기가 있어야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도 정치성이 배제가 되는 것이죠. 자, 대통령의 장모까지 이 법정 구속된 사람을 이 보석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뭐 이 상황에서 검찰의 결기를 보여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수사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위정교사 재판은 다른 재판에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위정교사 부분은 혐의가 소명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유창훈 판사마저도. 그렇다면 이것을 재판에 따로 기소를 해서 넘기면은 별로 재판을 할 게 없는 거죠. 이 혐의가 소명이 됐고 녹음 파일도 있고 김진성 씨가 다 진술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을 따로 재판을 안 하고 지금 법원에서 김명수의 잔재가 남아있는 법원에서 이걸 따로 재판을 하면은 신속히 진행이 돼서 총선 전에 1심이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전략은 총선 전에 모든 1심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전략이죠. 그런데 이게 총선 전에 1심이 나오면은 본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 미루려고 하는데 이거 위정교사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1심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법원에서 이재명, 그러니까 김명수의 잔재가 남아있는 법원에서 이걸 대장동 이쪽에다가 병합을 해서 전혀 관련 없는 일인데 병합을 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를 삼습니다. 사이면입니다. 조선일보 사이면 톱 기사인데 위정교사도 묶으면 이재명 재판은 하세벌이다. 그래서 사건 병합 검토에 법조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별도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추후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것도 병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또 시간을 끄는 겁니다. 다음 또 재판을 열 때 그때 하겠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빨리 끝날 사건인데 합치면 1심 판결만 수년이 걸려버린다. 합치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합치는 게 대장동
1차 영장 청구했던 거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그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3차 재판 정도까지 했는데 여기다가 백현동까지 하면은 사건이 여러 개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주 1.5회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수년이 걸린다는 거죠. 워낙 사건이 많았어요. 여기다 또 백현동까지 같이 엎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인데 부장판사가 누구냐면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김동현 부장판사인데 뭐 전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번에 이재명이 이 법정에서 사건 정진상 한번 안아보자. 정진상은 지금 전자팔찌를 차고 공범 관계인 이재명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안아보자 하니까는 그것을 허락을 했던 그 판사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때 무언의 이 압력을 정진상에게 가했다. 모든 걸 다 덮어쓰고 가라. 내가 나중은 책임지겠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상 전달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연출하게 한 판사고 이 대장동 재판을 지금 맡았는데 7개월 만에 정식 재판에 들어갈 정도로 그 앞에 공판 준비기일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는 그것을 몇 차례 하면서 기소된 지 7개월 만에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치 사건 좌파 진영의 불리한 정치 사건은 조국도 그렇고 울산 시장 선거 그 불법 개입 혐의도 그렇고 그 불리한 사건은 전부 질질 끌었죠. 자, 거기에 동참했던 판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사 33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데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재명이 기소된 대장동, 위례 특혜개발, 성남FC 이것은 지금 한 묶음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이것을 지금 백현동 특혜개발과 선거법 재판 정인 위정교사 사건이 다시 추가로 기소가 되는데 이 사건을 이 형사 33부에 다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 33부가 이걸 다 가지면은 이걸 다 같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을 할지 아니면은 이것을 또 따로 재판을 따로 열지 뭐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형사 33부가 김명수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맡았었고 여기에 모든 사건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형사 33부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위례 사건과 합쳐서 재판해 달라고 형사 33부 재판부가 요청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건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 인허가 장사, 그러니까 백현동과 대장동은 인허가 장사,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이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고 이 피고인도 뭐 이재명, 정진상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통되죠. 그래서 검찰은 백현동은 대장동에 묶어달라. 그런데 위정교사는 따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묶으면 안 된다. 유은석 검찰총장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검찰은 다만 위정교사 사건은 따로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정교사는 다른 사건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다 이미 뭐 진술도 다 있고 녹음 파일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 위례, 백현동과 묶어서 재판을 하면은 1심 판결에 넣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지연작전, 지연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재판부는 지난 20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후 별도 재판을 열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 자체도 지연작전이죠. 위정교사 사건을 따로 재판할지 여부는 이제 그때 가서 판가름 나는데 당초에 위정교사 사건 이게 이상한 것이 지금 재판부 이 배당이 이상한 것이 지금 김명수 체제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위정교사 사건은 당초에는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판사가 결정을 하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이것을 합의부인 형사 33부에 배당을 한 거죠. 서울중앙지법원장도 김명수가 다 임명되는 사람입니다. 합의부에다가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이 진행하는 합의부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거기에 배당한 이유는 형사 33부가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위정교사는 따로 재판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의
가서 병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직 결정을 안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는 선거법 사건 증인에게 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이 영장실질심사 때 이미 제출됐고 위정교사 관련 이야기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 유창훈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다. 내용이 단순한 위정교사를 다른 사건과 병합하면 결과적으로 재판 지연에 이를 것이다. 재판 지연 전략입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형사 33보가 아닌 다른 합의부에 다시 배당하는 방법도 있다. 위정교사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다른 사건에 대한 형사 33보의 재판 부담도 그렇게 되면 줄어들 것이다. 근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죠. 형사 33보가 믿을만 해서 그런지 이 김영수 체제에서 이 털이 짜인 그 재판 그 법원 수뇌부에서 이쪽으로 다 몰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 또 그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한 영장을 기각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재명은 뭐 소위 당무에 복귀했죠. 당무에 복귀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쪽에서는 이제 민생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무장해제를 스스로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 공세를 또 이어갔습니다. 어제 소개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 돌아온 이재명 내각 총사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는데 김기현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 정청래 바지 사장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막 조롱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짐짓 내부 문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에 더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렇게 단합을 강조를 했는데 나중에 뭐 총선 공천 때 뭐 다 탈락시키면 되는 거죠. 이재명은 오랜만에 주재한 최고위원회에서 곧장 현 정부 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내각 총사퇴 주장.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미화에 있을 예산 국회에서도 정치투쟁이 예상이 되는 그런 사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돈봉투, 송영길 돈봉투 사건 재판인데 여기서 이정건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 한때 그 송영길의 핵심 척근이었는데 지금 모든 것을 풀고 있죠. 3만 개의 녹취록을 갖고 있는 여인 이정건의 입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정건이 지금 구속된 상태가 아니면은 이미 여러 차례 폭탄 발언을 막 쏟아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말할 기회도 없는데 이번에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재판이 계속되면은 돈봉투 사건 재판이 계속되면은 이정건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정건 그 녹취록이 3만 개, 그다음에 이정건 노트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정건 리스트 이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 몇 명 이름이 있는데 어제 그것도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이런 거죠. 이성만이 준 돈 송영길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리고 녹음 파일 다른 수사에 써도 된다고 검찰에 말했다. 자, 이것은 송영길이 그 녹음 파일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정건의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획득한 건데 그걸 왜 내 수사에 써먹느냐 이런데 내가 동의했어 그건. 이정건이 그렇게 해서 송영길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그리고 윤관석이 말한 돈봉투 3개는 임종성, 허종식, 이성만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 이름까지 깠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이면 토끼사입니다. 이정건, 이성만이 준 돈 송영길에 직접 보고했다. 자, 이성만이 지금 여기는 구속은 면했죠. 구속은 면했는데 이성만이 돈을 만들어서 돈 뿌리라고 봉투에 담아서 돈을 줬는데 그걸 송영길에게 내가 다 보고했다.
자, 그럼 송영길은 여태까지 자기는 모르는 일처럼 했는데 다 보고를 했다는 거죠. 민주정당대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 녹취록 위법성에는 자발적 제출했다 반박을 했고 돈 받은 이정근 리스트도 일부 공개를 했다. 이성만, 임종석, 허종식, 이원 3명 맞다. 어제 정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 캠프 내 자신의 보고 체계의 끝은 송영길 전 대표였다. 당시 당대표에 출마를 했던. 그리고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 속 국회의원 명단도 법정에서 일부 공개가 됐다. 어제 재판은 송영길 재판을 방불케 했는데 송영길의 피고인은 아니죠. 뭐 강래구, 윤관석, 그 송영길 보좌관 이 사람들이 피고인인데 송영길 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검찰이 이정근을 상대로 6시간가량의 그 신문을 했는데 핵심은 송영길의 캠프 상황 인지 여부였다. 송영길의 캠프 안에서 돈봉투가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정근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정언을 한 거죠. 중요한 일은 송영길 후보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검찰이 그러면 중요한 일 중에는 이 자금을 대는 일들이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정근이 저는 그러니까 금전 유통 관련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했고 빠짐없이 다 보고를 했다. 그리고 검찰이 돈봉투 의혹 핵심 증거를 꺼낸 이정근 녹취록 따르면 이거 방송 많이 됐죠. 이정근 그 녹음 파일 3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가 나왔던 겁니다. 이정근의 1차 보고 대상은 강래구지만 중요 사안은 송영길에게 직접 보고했다. 당시 캠프 내 조직본부장이었던 이정근은 강래구 지시에 따라 조직본부 상황 보고서를 매일 작성을 했고 그 상당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송영길에게 전달했다. 직보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돈봉투 같은 이야기도 다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근 녹취록은 어제 이정근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불법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송영길이 불법 수집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검찰은 어제 이정근 리스트에 오른 일부 의원 명단도 공개를 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그때 녹음에 나와 있죠. 인천 두라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녹취록의 3명은 인천 둘은 이성만, 허종식 그리고 종성이는 임종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맞느냐고 하니까는 이정근이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임종성 7인회죠. 이재명의 채권 7인회. 또 7인회 또 나옵니다. 윤관석 의원이 이렇게 하는 녹음 파일도 있었죠. 다 정리해 버렸는데 모자라 이렇게 하니까는 이정근이 거기 다 해야지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에 놓은 그 사람 의원들이 누구냐면은 이용빈, 윤재갑, 김성남 여기에 김남국 7인회죠. 저렴해. 이 사람들은 그동안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이정근이 아니야 사실무근은 무슨 사실무근 다 내가 다 직접적으로 다 이야기 들었고 그 윤관석하고 다 이야기한 거야. 그 사람들 맞아.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거죠. 자, 마지막 2가지 소식은 여당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오면 여당 혁신 메스 진 인요한 와이프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과거에 이건희 삼성회장이 했던 말이죠. 이 호남 출신 의대 교수 인요한 위원장이 합류했다. 김기현은 혁신이가 정권을 가지게 될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운신폭이 아무래도 좁을 거다. 뭐 정치의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어제 그 인요한이 했습니다. 나는 김한길과 친하다. 매일 전화하는 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김한길 뭐 창당 전문가
그래서 윤석열 신당을 구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매일 전화하는 인요한 그 교수가 이 혁신위원장으로 갔으면은 서로 이게 연결되는 것 아닌가, 정계 개편과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한길은 부인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 정치면 기사입니다. 김한길 신당 창당 생각해 본 일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당 보선 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뒤에 윤석열 신당설이 일자 일축을 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일단 선긋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할 경우 창당 경험이 풍부한 김한길이 신당 창당을 주도할 수 있다는 말은 여전히 나옵니다. 국민의힘을 리모델링해서는 총선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헐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추천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 카드가 정계 개편과도 연결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